안녕하세요. 동일코리아 지도자의 민경주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배우죠.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우선 젖 먹는 것부터 배우고 뭐 배우는 것보다도 젖 먹는 것 같은 거는 거의 그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젖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갖다 대주면 이제 먹는 것을 알게 되죠. 터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고프면 울죠. 뭐 벗을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계속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라면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그 공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또래의 동무들과 무슨 지식에 대한 어떤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학교 교육으로도 이어져 가지고 학교 교육에서도 계속 공부한 것만큼 발표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경쟁 비슷한 것도 유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이 태어나서 계속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가 결국 이제 죽을 때는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배우는 거죠.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거 배우는데 그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배운 것을 계속 사회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고 알리고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우월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배운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얘기까지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상대방이 많이 하는 것을 배합하는 거죠. 그래서 알수록 겸손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내가 다 아는 것을 왜 네가 아는 척하냐. 그 내가 아는 척 해야 될 걸 네가 아는 척해서 기분 나쁘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움이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게 소위 이제 지식이라는 건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한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실용화되기 시작한 지가 한 1700년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식이 뭡니까? 그 한문을 번역한 그 내용을 보면 알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죠. 아는 거다. 그 아는 것을 한문으로 이제 번역한 것이 지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지식 자랑을 하고 뭐 이러는데, 재밌는 게 이제, 지난 여름인가? 지난 봄인가? 작년인가? 그렇게 되나 벌써? 그때 추미애 대통령 후보, 지금 현재의 대통령 후보고, 그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 법무부 장관이, 뭘,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들춰내가지고 추미애 아들이 그 군대에서 특별 휴가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 장관의 국회의원의 특혜에 의한 불공정이다.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이제 공격한 거죠. 공격하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뭐 특별한 휴가를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휴가를 좀 받았는데 조금 클리어지 않게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가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나온 상태에서 뭐 엄마 나 어디 아파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래요? 그러면 군대에다 얘기해가지고 치료받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에다 전화해서 휴가를 뭐 연장하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데
당연히 높은 사람이면 부탁해가지고 그 좀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치매를 이제 불고 뜯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가출자들이 휴가를 받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친구가 월등히 더 많이 휴가를 썼다든지 이러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일단 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썼는데 좀 저기 좀 방법이 기계적이지 않고 좀 그 변칙이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대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 막 그 물고 뜯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소설 쓰고 있네. 왜 내 말 잘라먹어요? 뭐 이제 이렇게 반발해가지고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소설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설이 조그만 작은 이야기죠. 그 소설이라는 게 작은 이야기면서 젊었을 때의 이야기. 그런데 이 소설이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블이란 말이에요. 나블. 그 나블인데 그 나벨이 왜 소설이 나블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무슨 뭐 소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소설이 결과적으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인데 그 그리스에 보면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라이리크라고 그러죠. 그 라이리크가 이제 서정시 뭐 이런 건데 그 라이리크 말고 이제 라이어라는 말이 또 있죠. 이게 라이리크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게 이제 시라고도 하고 이제 서정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는 그럼 뭐라고 하냐? 시는 그 영어에서 포에시라고 지금 부르는데 본래는 포엠이었어요. 포엠스. 근데 그 포엠스하고 제가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그 무슨 관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말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나벨이라는 소설이 나벨이라는 건 우리말로 참 나불거리고 자빠졌네. 뭐 나불나불 잔소리 되게 많네. 이 말을 그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불거리고 계속 잔소리 할 때 순수 우리 고대어로 참 나불거리고 자빠졌네 이랬으면 아주 크게 막 말실수한 걸로 나오겠죠. 근데 소설 쓰고 계시네. 뭐 이러니까 소설은 그래도 문학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아냥조의 얘기지만 그래도 공격 대상이 덜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불거리고 있네. 뭐 이렇게 했으면 저속한 언어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징계 문제까지도 갔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문학이라는 게 뭐 저는 항상 얘기가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을 글로 표현하는 학문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문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쉬운 사람들이 문학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를 쓰는 게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학방에 가면은 여기는 그 무슨 문학방이니까 문학방에 맞는 얘기만 합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문학방에 맞는 얘기는 문학이라는 건 모든 생활을 다 글로 쓰는 게 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다 맞는 거야. 안 맞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시만 문학이라고 생각해. 근데 시라는 게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 시가 뭐 서정시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라는 게 결국은 포엠이거든요. 포엠인데 요즘 이제 포에시라고 많이 발음하는데 본래 포엠인데 포엠이 뭐냐면 푸념이에요. 푸념. 우리말로 푸념. 그 푸념이 이제 영어권에 번역되면서 이제 포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정리를 했냐면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최초에 그 문학을 이제 대별해서 크게 정리했는데 이 양반이 언제 태어나냐면 BC 47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BC 399년 뭐 그때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문학을 정리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역시 우리 문학이라는 것은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 다 문학이다. 그리고 소위 그 철학 속에 이제 문학이 들어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얘기한 거는 그 시라는 것을 라이아 라이라라고 됐어요. 이게 라이라라고 됐는데 이거는 당시에 그 그리스에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그리스의 그 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검은고의 일종이에요. 이 검은고 가락에 의해서 푸념을 읊는 거예요. 그 라이라는 게 라이라 뭐 라이러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얘기는 우리 이야기야. 이야기의 푸념을 가락으로 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한 2400년 전 것을 지금 우리나라 그 시인들은 그게 어디서 온 뿌리가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지금 뭐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시를 읽는 걸 아주 자기가 굉장히 그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시문학이라는 건 아주 이 말하자면 그 저질 문학이에요. 왜냐면 그 푸념이니까 내가 나는 왜 이럴까? 하늘에 뭐 해도 하나 뭐 달도 하나 그런데 나는 나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럴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고 그 외로운 사람이 자기의 그 그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푸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무슨 남의 수루에 홀로 앉아 시름에 잠겨 있는데 그래서 일성호가 들린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그 일성호가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떤 외로운 사람들이 일종의 그 읊어대는 어떤 그 시적인 표현들이 푸념이란 말이에요. 그 포엠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거의 다 2400년 전이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한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170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문이 3300에서 3500년 전 BC 그때쯤 이제 그 창제됐는데 창제돼서 실용화되기까지는 거의 그 BC 한 21년 그때 저 진초 제한 우이 진나라가 7개국을 통일해가지고 말이 7개국이 전부 다 틀려서 이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서라는 한문 천자책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실용화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1700년 전쯤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에도 이제 그 그리스 문화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우리가 한문 창제된 그 즈음에서 창제된 문자인데 이 그리스어에 무슨 라이릭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고 그리고 라이라가 그 서정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이 우리나라 그 무슨 서정시가 이게 무슨 닐리리아 니나노 어쩌고는 거고 그 라이라 무슨 라이릭 뭐 이런 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시라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그 푸념에서 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한을 바깥에다 배출하는 것이죠.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 시가 뭔지도 모르고 아주 멋지게 무슨 그게 아주 문학의 최절정인 것처럼 그 행세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는 엊그제도 제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200 우리나라 그 좀 글줄이나 읽는 사람들 거의 다 그런 얘기하죠. 당나라의 그 200의 시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200의 시를 읽어보면 거의 다 그 푸념 여사에 대한 불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는 이거 술에 그냥 아주 쩔어가지고 주독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강물에 달이 밤에 비치니까 강물에 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 강물에 들어가서 달을 건진다고 거기 들어갔다 빠져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인지 누가 그렇게 꾸며대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저는 이제 한 70살, 70년 정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 1000년,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몰라. 그래서 그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몰라. 우리나라 사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보면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한 130살 정도까지 사는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그 문헌 가지고 이렇게 퍼즐 맞추다 보면 이제 어떤 줄거리가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문학인이나 아니면 우리 저 SNS에 가보면 뭐 아주 글을 막 그럴듯하게 여기서 그 옛날에 쓴 글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자기의 그 논단을 발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 들어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글 쓰는 거,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그래요. 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건 알아? 과거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했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은연중에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제압하고 내가 최고야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진짜로 지식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는 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런 글도 쓰지 말아야죠. 왜냐면 네가 그 충분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이 함부로 나대는 것은 그 네가 이 지식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그 지식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냐면 딴 사람이 뭘 주장하거나 쓰면은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다 제압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동물들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제일 꼭대기 높은 데까지 올라가본 동물 나오라 그러니까 뭐 여우라는 놈이 나와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그 추워서 그냥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중에 마지막에 황소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혹시 그렇게 만져보니까 그게 딱딱하더냐, 그 물렁물렁하더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우라는 놈이 있다가 그 하늘 올라가서 하늘이 딱딱하다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물렁물렁하더라고. 그러니까 황소가 있다가 그게 그때 어떤 놈이 와서 내 엉덩이를 자꾸 만지더니 네가 와서 만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 있는데 너는 오다 말고 내 엉덩이 만지다가 내려가더라. 그래가지고 소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간 동물로 이제 탄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있죠. 그 두꺼비의 그 지혜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누가 이제 제일 오래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막 동물들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여우가 나와가지고 나는 뭐 1만 년을 살았어. 그 뭐 누구는 뭐 1000년 살았어, 2000년 살았어. 그래가지고 여우가 제일 많이 사는 걸로 이제 굳어지는데 두꺼비라는 놈이 옆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두꺼비한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야, 이 좋은 동물의 잔치에 나와가지고 너는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두꺼비가 너희들이 그 오래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나서 그러냐면 우리 손자놈 생각이 나서 그런다 그래요. 그 손자놈이 어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구를 처음 만들 때 저 하늘에 은하수를 우리가 그 개울을 파는데 그때 저 앞에 어디가 나무가 무지무지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래자루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하늘 은하수 공사하는데 우리 손자놈이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나무에서 동티가 나가지고 귀신 붙어가지고 우리 손자놈이 죽어서 그 손자놈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울고 있다. 다른 동물들이 생각해보니까 쟤들은 1000년, 만년 뭐 살았다고 해가지고 여우가 제일 많이 사는 걸로 알았는데 이 두꺼비라는 놈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손자가 하늘에 은하수를 만들 때 거기 가래장치 하려고는 저 앞에 어떤 큰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그 나무를 비워서 가지고 올라간 동티가 나서 손자가 죽어서 그거 생각이 나서 운다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 두꺼비가 제일 많이 사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꺼비가 이제 동물 중에 제일 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나불나불이라는 소위 나불나불거리는 그 소설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잘 쓸수록 그 소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불나불 쓰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내용을 내가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 일부는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논쟁을 하다가 다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는 말 같지 않으니까 제가 탄해주나 저런 놈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이순신하고 박정희는 영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뭘 믿냐면 그 소설 나불나불하는 그 소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라는 건 나불나불이라는 건 그 거짓말이고 여러분 그 소설 나불나불을 찾아보세요. 그 뭐냐면 자기가 잡다한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창작적으로 해내는 게 소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게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논픽션, 나벨 논픽션이라고 하죠. 소설이 나벨 논픽션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나벨은 나불나불 하는데 논픽션 그 논란을 하는데 사실이 아닌 아니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픽션이 뭐냐면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아닌 게 이제 논픽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나블 픽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블 픽션이 이제 그 소설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소설을 믿고 그게 실화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90% 이상이 이순신이 영웅이라고 믿는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관이나 이 아는 지식, 소위 그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대통령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그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랬죠. 그 친일파 매국노놈들을 미국 점령군이 와가지고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매국노 청산을 묻어오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병폐와 혼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주 정확히 맞는 얘기는 정확히 팩트거든. 근데 이 무식한 그 이낙연이하고 거기 몇몇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이재명이는 그 역사관이 잘못했다. 우리나라 그 가치관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어째서 미국이 점령군이냐 뭐 이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서 아주 마치 이재명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무식한 사람이요 하는 것을 만천하에다 공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한 행태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우리 그 촛불 시민 혁명 투사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될 그 중퇴화된 시점에서 여당 대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이 양반은 아무것도 진척을 안 시키고 지금 들려오는 그 얘기에 의하면 그 검찰 개혁을 은연중에 이제 반대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맨 그런 짓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빠질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하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독심술이 없는 거야. 사람을 읽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저는 무식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국무총리까지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 좋은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정의롭고 바르게 세울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잃었잖아요. 그 무식한 놈들을 갖다 쓰는 바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개혁한다 하더니 뭐 네가 한 게 뭐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불신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냐? 그건 더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 더 무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거기서 오는 그 불행인데 그 무식한 사람들을 안 무식한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안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을 깨우칠 우리나라의 그 정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요건을 가지고도 못했다고 하면 그 무식한 사람만도 못한 거거든요. 이 민주당이라는 전체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그 순회라고 하는 소위 헤드쿼터 리더가 지금 그 이낙연을 이제 들 수 있는데 이낙연이 뭐 나쁘고 좋고 그런 얘기 떠나서 이낙연이 당시에 여당의 대표이면서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할래야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엄연한 그 자기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 어떤 정책을 올곧게 수행 못한 그 사실을 자기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런 비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대통령 할 거야 해가지고 지금도 내 페이스북에 계속 그런 무슨 그 사람 그 선전하는 사람들이 뭐 퍼나지는 거 보면 난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짜증이 나요. 왜냐면 이낙연 씨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양반도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 평균 지도자들 보고 그 가운데다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고 뭐 그런 데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뭐 국회의원감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렇게 그 무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당연히 그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서는 참 뻔뻔한 그 낙지대가리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탁 선입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것을 그 거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가 사실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다 그 사람이 이 문경지보다는 잘난 사람이니까 존중해줘야 되는데 잘나고 안 잘나고 간에 이 어떤 국가적인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큰 지도자로 부상한다는 꿈을 접어야 되는데 무슨 배짱이로 더 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이 나라의 자기의 그 요설에 나불나불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 또 그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걸 열심히 퍼나려고 막 그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그 나불나불해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 그 넘어간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 한 자리 얻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그 불성실한 부패에 가까운 그런 그 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서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SNS에 나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뭐냐면 거기서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사회의 저변에는요 지금 그 점조지기로 해가지고 서로가 무슨 대통령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막 이렇게 조직으로 해서 아주 행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거미줄처럼 지금 연결돼 가지고 막 엮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든. 이런 부패한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좀 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맨 자기들끼리 모이는 데서 똑같은 얘기들,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표 찍을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거기서 모여가지고 날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어쩌고 하면서 거기서 지식 자랑을 막 계속 하거든. 근데 지식 자랑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보기엔 뭐 별거 아니야. 지금 뭐 거창하게 거기서 별 문장을 다 쓰고 뭐 갖다 포장해가지고 얘기해도 이 사실은 결국은 나불나불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잘했어요. 그 추미애 장관이 그 소설이 나불나불이라는 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그 양반 말이 아주 압축돼 소설들 쓰고 있네. 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참 나불나불 그리고 자빠졌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나불나불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이제 불행이 거기가 있는데 이제 저는 왜 이 유튜브 이런 걸 찍냐면 이것이 이제 은연중에 퍼져나가서 우리 잘난 체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봤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막 잘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쉬운 게 있으면 뭐냐면 아주 그냥 웅변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들으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 긍정적인 어떤 그 사고를 이끌어내는 이런 언변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노력만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가 자질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사실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거지. 이제 그 인디안 기후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인디안이 비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설득력도 없고 지식도 짧고 능력도 없지만 비 올 때까지 나도 계속 나불거려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계속 잔소리하고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은 비 오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떠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